소녀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슴 수술 후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저는 수술한 지 이제 2개월 조금 넘었고 수술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하고 나서 만족하는지 아니면 저는 어떤 수술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수술 전에 유튜브로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. 저도 그랬고 그래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고 나서 경과 같은 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. 일단 저는 진짜 완전 만족하고 있고요. 수술을 하게 된 이유가 원래 A컵이었어요. 원래도 크지 않은 그런 가슴이었는데 살이 갑자기 10kg가 쪄서 다시 11kg를 뺐더니 가슴이 완전 빠진 거예요. 근데 이게 옷 입을 때도 스트레스고 원래도 콤플렉스가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원래는 지방 이식 같은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몸에 지방이 없고 근육이 많아서 제 몸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 지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하게 된다고 해도 별로 티도 안 날 거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이제 수술로 마음을 돌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지금 사이즈는 A컵에서 풀C에서 D 정도 나오는 사이즈로 크기를 키웠고요. 그리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때에도 풀C 이상을 원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체형에 비해서 D가 넘어가게 되면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하셔가지고 딱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.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확실히 수술하고 나서 일단 좋은 점은 되게 태가 살아나요. 확실히 이렇게 옆으로도 넓어지고 앞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옷을 입을 때 허리가 되게 잘록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 그 점에서 진짜 완전 만족스럽고 그리고 제가 지금 와이어가 없는 그런 브라만 착용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 뽕도 없고 와이어도 없는 그런 브라를 차도 가슴이 되게 크기가 다르니까 그거에서 오는 그런 만족감이 있어요. 수술을 하면 수술 가슴은 되게 많이 티가 난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. 축구공 이렇게 달려있는 거 아니야? 밖으로 엎어놓은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진짜 제 가슴같이 모양이 딱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요. 그리고 단점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단점이 없어요. 단점 딱 한 개 꼽자면 제가 아직 수술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모양이나 이런 게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는 아직 못 자거든요. 그리고 옆으로 누우면 아직 불편해요.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한 3개월 정도 후부터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그런 성격? 옆으로 누워서 자는 그런 타입인데 이렇게 새우잠 자는 타입인데 새우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일자로만 자니까 좀 약간 다음날 일어나면 뒷목이 좀 땡기는? 그런 거 말고는 딱히 단점이 모르겠어요. 이 단점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옆으로 누워서 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단점 한 개 더 생각났는데 제가 폴댄스를 다니고 있었거든요. 되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었는데 폴댄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격한 운동 같은 건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6개월? 안전하게 하려면 6개월 이상 지나야 그런 운동들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 폴댄스를 쉬어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. 일단 그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통증이에요. 얼마나 아팠냐? 일단 저는 첫날에는 그냥 붕대를 칭칭 이렇게 감고 있어요. 여기 제가 사진을 띄울 건데 이렇게 사진처럼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오거든요. 그때는 일단 전신마취가 처음이기도 했었고 그 전신마취 부작용 때문에 엄청 어지럽고 속이 안 좋고 막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좀 안 간 것 같은 그런 잔뇨감?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. 그리고 가슴 부분이 엄청 좀 아픈? 그런 통증이 좀 있었고 그 날에는 그래도 팔은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팔 움직이는 막 동영상도 찍고 그랬었다가 다음날 이틀 차에 이제 보정 속옷을 입혀주셔요. 그리고 여기 윗밴드라고 밴드를 이렇게 차주시는데
그때부터가 고통의 시작이에요. 배가 엄청 부은 거예요. 원래 가슴 수술을 하면 가슴만 붓는 게 아니라 배가 이렇게 붓더라고요. 그 붓기가 아래로 점점 내려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사진 띄울 건데 배가 제가 원래 일자복근까지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배가 진짜 이렇게 임산부처럼 만삭 임산부처럼 불러가지고 앉아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근데 제가 출근을 해야 돼서 수술한 지 3일차 만에 출근을 그냥 정상적으로 했단 말이에요. 어차피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서. 근데 그 앉아있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. 가슴도 부어있고 막 밴드로 막 조여져 있고 배는 이렇게 부으니까 약간 그 만삭 체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한 2일차에서 14일차까지는 되게 힘들었어요. 조금만 걸어도 몸 안에 보형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엄청 차고 그래가지고 한 3분, 2분 걷고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너무 차서 진짜 짧은 거리도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택시비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미용실에서도 머리를 계속 감았어요. 제가 머리를 하루만 안 감아도 기름이 엄청 지는 머리인데 집에서 팔이 이렇게 안 들려요. 수술한 직후엔 팔이 이렇게 들리지가 않아요. 그래서 팔을 들지를 못하니까 머리도 감을 수가 없어서 미용실 가서 감고 미용실 한 3-4번 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감고 감겨달라고 하고 그리고 차를 타도 조금씩 덜컹거리는 거 있잖아요. 덜컹거리는 그 충격에도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했었는데 그 고통은 2일차에서 14일차? 그리고 저는 리클라이너 이런 게 없고 의자도 집에 없어서 혼자 일으켜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누우면 일어나지를 못해요. 이게 수술하고 나서 생각보다 가슴에 힘이 쓰이는 게 많다고 생각했던 게 펌핑할 때도 가슴 힘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. 펌핑도 못했고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혼자서 못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잤어요. 한 일주일 동안 앉아서 잤고 그냥 14일까지는 계속 배가 붓고 소화 안 되고 가슴 붓고 밑에 여기 통증 있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딱 2주 지나잖아요? 진짜 수술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해요. 그러니까 한 2일차부터 한 5일차에는 그냥 가슴 뽕 넣고 다닐 걸 내가 왜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수술을 했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가잖아요. 수술하길 잘했다. 진짜 잘했다. 진작할 걸 왜 안 했지? 이렇게 바뀌어요, 생각이. 그래서 그 고통은 딱 2주만 참으면 돼요, 2주. 막 그렇게 아픈 건 아니에요. 그냥 불편하고 숨차고 그런 거 뿐이지 막 엄청 아파서 미칠 것 같다 막 이런 고통은 아니었어요. 근데 지금에 와서 얘기하니까 그런 거지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러고 저는 어차피 술, 담배를 별로 안 했어서 상관이 없는데 술,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면 그걸 참는 게 좀 많이 힘들 거예요. 그러고 또 다른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실밥 뽑을 때도 그렇게 안 아팠었고 저는 그냥 그 보정속옷 착용할 때 그 걸리적거리는 그 쪼이는 그 압박감이랑 윗밴드 찼을 때 여기 너무 쪼여나가지고 불편했던 점? 그런 거 빼고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윗밴드랑 보정속옷 착용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정속옷 한 달 반 찾고 윗밴드는 한 달 만에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냥 와이어 없는 일반 브라 같은 거, 브라렛 같은 거 다 착용할 수 있고 와이어 있는 건 3개월 지나야지 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원래도 수술 전에도 와이어가 있는 브라를 차지 않았어서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가슴이 생각보다 그 가슴 수술 비용 외에 들어가는 비용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약값이라던가 아니면 그 수술 전에 검사를 해야 돼요. 유방 검사를. 그래서 그런 검사 비용이라던가 뭐 내가 머리를 못 감아서 미용실에서 감는 그런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걷기가 힘들어서 택시를 타야 되는 그런 비용 이런 것까지 조금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은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. 일단 첫 번째는 효자손이에요.
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이지가 않고 누가 등 긁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긁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그날 새벽에 쿠팡으로 효자손을 샀어요. 근데 이 효자손이 진짜 유용하더라고요. 이렇게 사이사이 간지러운 부분 긁어주기도 좋고, 그리고 이게 있으니까 물건을 끌어당기거나 할 때도 팔을 많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잡아 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슴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효자손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진짜 미리 준비하기 잘했다 하실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샤워 대신 물티슈라는 물티슈예요. 이게 크기도 되게 넓고 크거든요. 그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제대로 상체를 씻기가 어려워요. 물이 닿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하나씩 뽑아 쓰는 건데 닦아주시면 엄청 개운하게 지낼 수 있어요. 솔직히 아무리 씻지 말라고 해도 막 기름지고,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몸에 원래도 기름이 많은 편이어서 머리도 그렇고, 그래서 하루만 샤워를 안 해도 되게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그걸 매일 목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그런 물티슈 대비 1.5배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, 이거를 사두면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닦을 수 있으니까. 제대로 못 씻기 때문에 그 보정브라로 꽉 조여놓기 때문에, 그리고 트러블이 되게 많이 나요, 가슴에. 그래서 초반에는 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, 이것도 빡빡 씻을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 지나면 다 이렇게 빡빡 닦고 이러면은 괜찮아져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불평 때문에 이 물티슈, 샤워 대신 물티슈랑 효자손,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. 그리고 보형물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궁금하시고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. 그 보형물마다 약간의 모양 차이나 높이 차이도 있어가지고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저는 그렇게 막 비싼 보형물을 사용할 여력은 좀 안 돼서 세빈이라는 보형물로 했거든요. 세빈도 되게 오래된 보형물 중에 하나고, 그 현상, 리플링 현상? 리플링 현상이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. 멘토 스무스가 제일 저렴한 보형물이었는데, 멘토 스무스에 비해서 리플링 현상, 그 접히는 현상 같은 게 덜해서 저는 만져봤을 때도 세빈이 가장 괜찮아서 세빈으로 골랐어요. 그래서 비용도 엄청 비싸지 않고 가성비 좋게 잘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세빈 종류도 되게 여러 가지였는데 저는 세빈 서브로 했어요. 그 후기들도 다 찾아봤는데 세빈 서브가 모양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딱 봤을 때 엄청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술 직후에 어떤 옷들을 입고 다녀야 될지 궁금하시잖아요. 이게 입고 벗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이런 티 같은 것도 팔을 이렇게 들어서 벗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단추 있는 셔츠 같은 거나 빅사이즈 셔츠 같은 거나, 그리고 윗밴드도 차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면, 겉으로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남방 같은 거 여기까지 채워서 입고 다니거나, 아니면 집업식으로 된 그런 옷을 여기까지 채워서 이렇게 입고 다니거나, 좀 펑퍼짐하게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. 그 시기는 어차피 금방 지나가니까 그렇게 입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술하기 전이랑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생각했을 때 짝가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근데 보통 심장이 있어서 왼쪽이 조금 더 큰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저는 그 차이가 되게 심한 편이라서 그 크기를 좀 맞춰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지금 완전 똑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수술 끝나고 나와서 놀랬던 게,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사이즈 크기보다 차이가 엄청 크게 들어간 거예요. 70 정도가 차이가 나게 그렇게 들어갔거든요. 근데 이런 사이즈나 이런 것도 다 원장님이랑 직접 상담을 하고, 그 흉곽 사이즈나 아니면 전의 사이즈나 전의 가슴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다 정해주시기 때문에 막 무작정 이 사람이 이렇게 넣었는데 이 크기에 나왔대 해서 나도 이렇게 넣어야겠다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실장님이나 원장님이랑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진짜 되게 많이 했는데
하고 나서도 원장님이 잘 봐주시기도 했고 제가 원했던 크기랑 딱 알맞게 크기가 나와가지고 진짜 만족했어요. 이게 막 조금 더 크게 할 걸 그랬나? 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있는데 지금 크기가 딱 저한테 적당하고 예쁜 것 같아요. 엄청 볼륨감이 있어졌어요. 그리고 누워있을 때 혹시 막 너무 티나거나 막 이렇게 그대로 보형물 그대로 드러나지 않나요? 이런 질문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직 2개월 차긴 한데 누워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좀 옆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더 자연스럽게 퍼질 것 같고 촉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히 말랑말랑해지는 건 6개월 이상 지나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겉으론 말랑말랑하긴 한데 탱탱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그런 좀 탱탱한 느낌은 한 3개월 넘어야지 이제 좀 점점 괜찮아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처음에는 보정 브라를 빼고 나면 처음부터 가슴이 막 모이진 않는 것 같아요. 가슴이 딱 그 원장님이 수술하실 때 가슴방을 딱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좀 살성이 풀려야 좀 모이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막 안 모여서 어떡하지?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 좀 점점 모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수술하고 나서 골이 안 모인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먼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겨드랑이 절개를 할 거냐 아니면 밑절개를 할 거냐 이 부분이었는데요. 이건 솔직히 흉터에 대한 부분이니까 사람마다 그 견해 차이가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겨드랑이가 좀 더 회복이 느리다고 들었어요. 왜냐면 밑절개를 하면 이 부분만 절개를 하면 되는데 겨드랑이를 절개하게 되면 어깨나 이런 부분까지 다 엄청 멍이 들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픈 것도 되게 싫어하고 요즘 추세는 거의 밑절개로 많이 한다고 하셔서 겨절로 하려고 했다가 밑절개로 바꿨거든요. 그리고 흉터 같은 게 겨드랑이가 오히려 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시를 입고 하는데 여름에 팔 들면 여기 흉터가 있으면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리고 저는 폴댄스도 다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흉터에 대한 게 차라리 밑절개가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솔직히 나중에 그 여기 부분을 보여줄 일은 솔직히 없잖아요. 극소수잖아요. 근데 겨드랑이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밑절개로 진행을 했어요. 그리고 밑절개로 한 게 후회가 없는 게 저는 켈로이드 피부도 아니었고 하고 나서도 보는데 그냥 가슴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 절개한 부분이 딱히 티나진 않아요. 흉터도 크게 안 남았어요. 그냥 약간 좀 불그스름한 정도인데 그냥 그림자 져서 별로 티도 안 나는? 그래서 저는 밑절개로 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제 의견은 그랬어요. 그래서 저는 밑절개로 했는데 후회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병원에서 그 처방을 해주시는 약이 있어요. 구연구충 약인데 그게 한 8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먹어줘야 되거든요. 지금 약간 불편한 건 그걸 까먹지 않고 먹는 거? 그거 빼곤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빨리 폴댄스 하고 싶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싶고 그거 빼고는 없어요. 솔직히. 최근에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. 근데 그 지갑 안에 그 세빈 보형물 보증서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보증서가 있어야 8년까지 보형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로 보형물 지원을 해주겠다. 그런 카드인데 그리고 어떤 사이즈가 들어갔는지 이런 게 적혀있는 그런 카드인데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잃어버려서 지금 조금 걱정이긴 해요. 근데 또 문제가 안 생기면 쓸 일이 없는 그런 카드니까 뭐 그냥 마음 비웠고 만약에 수술하실 예정이시면 그런 카드 받아두셨을 때 지갑이나 이런 데 넣지 마시고 집에 중요한 물건 보관해두는 그런 곳에다가 보관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그거 잃어버려서 지금 너무 걱정 중인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수술도 너무 잘 됐고 그래서 딱히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 10년 주기로 막 갈아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여쭤보니까 가짜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평생 문제 없으면 평생
안에 넣고 있어도 된대요. 근데 대신 주기적으로 검사는 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가슴에 문제가 있는지나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, 6개월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서 보형물 잘 있는지 이런 거 경과 체크 같은 거 꼼꼼히 하시면 딱히 걱정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요. 왜 진작에 안 했지?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. 진짜 몸매가 한 두세 배는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아까웠던 건 원래 입었던 속옷 그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속옷을 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되잖아요. 그 비용도 생각해야 돼요. 솔직히 뭐 속옷을 뭐 엄청 많이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그래 10개는 살 거 아니에요. 그런 거? 그런 비용까지 좀 생각하는 거? 그거 빼곤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제 후기를 마치겠고요.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1탄인데 2탄도 제가 한 3개월 차? 때가 제일 만족스러울 때라고 하더라고요. 그때 제가 한 번 더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